안녕하세요. 아메리츠 에셋의 켄최 대표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 2022년 6월 13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 교육과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을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요 데이터 리캡을 간단히 하고요. 이번 주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미팅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ECB 미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레이트를 올리지는 않았고 단지 이제 7월 미팅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프리 커미먼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것을 시사를 했는데 일단은 프래그멘테이션이 컨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얘기는 유럽연합 내에서 이 내 멤버들 사이에 이자에서 차이가 생기고 주변국들의 이자가 높아지고 할 경우에 코어 컨트리의 이자에 비해서 이런 차이들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은 사실 특별한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실망스러웠던 거고 그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CPI 넘버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는데 피크를 찍었을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또다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8.3% 예상치에 비해서 8.6%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198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고 그래서 마켓이 상당히 볼트하게 움직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하고 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 미국, 일본의 중앙은행 등등해서 각국의 중앙은행 미국들이 지금 연달아 이번 주에 있고요. 이 레이트 시전과 함께 가이던스들의 내용에 따라서 마켓 발러틸리티가 이번 주에 계속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켓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RBA 같은 호주 중앙은행인데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상했던 25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4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폭을 훨씬 뛰어넘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금리가 0.85%가 됐고 이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좀 높게 나올 것으로 가이던스를 사실 바꾼 거겠죠. 예상을 바꾸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레이버 마켓, 그러니까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타이트한 상태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도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아마 더 추가적으로 이런 타이트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이 이렇게 타이트하다는 거는 웨이지 그로스를 예상을 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박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이 지금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CB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현행에서 특별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7월 1일부로 종식을 한다라고 어나운스를 했고요. 이것과 함께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할 텐데 7월 중에 이 25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거라고 이미 프리 커밋한 상태고 세프템버 미팅에서 another 하이크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less hawkish한 거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더 큰 폭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유럽연합의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아직 안심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코어 컨트리들하고 이제 주변국들 사이에 금리가 벌어질 경우에 주변국들은 좀 더 빨리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금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ECB 같은 경우는 그렇게 레이트 디퍼런스가 생기면 그 다른 나라들의 레이트 높아진 다른 나라들의 본드를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본드를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쿼니테이브 이징이잖아요. 지금 코어 컨트리 유럽 연합 전체 차원에서는 지금 쿼니테이브 이징을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긴축으로의 스텝을 밟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동시에 각국의 유럽연합 내부에서의 나라들 간의 금리 인상의 차이가 있으면 높은 금리가 높은 나라들의 채권을 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QE를 계속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시장이 약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유럽 연합 쪽 관련해서는. 이제 보다 중요하게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지금 현황도 이렇긴 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중앙은행 미팅이 있죠. 그래서 FOMC 미팅이 수요일 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의 중앙은행 미팅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방 기준금리가 지금 현행 1%에서 1.5%로 인상이 되는 거고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앞으로의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성장에 대한 어떤 전망, 연준이 생각하는 그 가이던스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나온 그 CPI 높게 나온 CPI 넘버를 감안할 때 5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 시장이 아마 이번 주에 예상치대로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올릴지 이 부분 좀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50 베이스 포인트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거라고 지금 연준 관계자들이 계속 언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이던스를 어떻게 지금 갖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 연준 미팅에서 주요 시장이 주목할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하고 스위스 중앙은행하고 BOJ 재팬 일본 중앙은행들도 이제 이번 주에 다 미팅이 있는데 특별히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하고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 사이에서 약간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하이 인플레이션이나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실질적으로 가구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프라이스 레벨이 높아지면서 지금 실질 소득이 이제 뭐 떨어지면 그만큼 그것들이 소비 지출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들이 경기 둔화를 촉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커셔스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덜 공격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취하고 있는 편이고 그렇지만 일단은 한 0.25 베이시스 포인트,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이제 마디스탄 수준에서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거티브 인트레스트 레이트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 이쪽은 당분간은 계속 이런 네거티브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계속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중앙은행들은 현재 레이트를 특별히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이쪽도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지금 낮은데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서프라이즈 뭐 레이트 인크리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전히 뭐 스위스은행 같은 경우는 마디스탄 수준에서 레이트를 올린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인트레스트 레이트라는 환경에는 지금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0.75에서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중앙은행들의 현황은 이렇고 이번 주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중앙은행들 미팅이 여러 개가 있고 특별히 연준이 FOMC 미팅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마켓을 움직이는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데이터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중 리테일 세일즈 넘버가 수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 이 부분도 아마 중요하게 시장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게 나온 것으로 지난주에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과연 소비자들의 지출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이제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리테일 세일즈 넘버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나오는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넘버도 좀 중요하게 시장이 볼 것 같습니다. 리테일 세일즈가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이 리세션에 대한 가능성이 또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마켓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US PPI 넘버가 나왔지만 생산자들 입장에서 물가 변동 추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웬스데이에 있고 S&P나 BOE는 Thursday, BOJ는 Friday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 미팅들이 연달아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이고 영국하고 호주의 인플로이먼트 넘버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중국에서 데이터가 주된 데이터로는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넘버하고 역시 중국의 리테일 셀스 넘버 그리고 언임플로이먼트 넘버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넘버들이죠. 왜냐하면 뭐 차이나가 지금 글로벌 이코노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키 리테일 셀스 넘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리테일 셀스 넘버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도 소비자 지출이 위축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하게 나오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코노미의 소비 지출도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중요한 데이터들이 이번 주에 나오고 중앙은행들 미팅과 더불어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볼러틀할 수 있는 그 볼러틀리티가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